하나님의 사람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호 목사입니다. 아침 저녁엔 제법 서늘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득한 복된 주일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열심히 사역하는 분을 모시고 사연과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름다운 색소폰의 선율로 복음을 전하고 또 15년 넘게 이 사역을 이어오고 계신 부평 영락교회 담임 허웅 목사님과 색소포니스트 허민 부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부평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허웅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극동방송, 또 하나님의 방송,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방송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네, 허민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색소포니스트 허민이고 지금 프랑스 로렌 대학에서 음악학과 색소폰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과 공부 과정에 대해서도 각각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부평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 청소년 바로 세우기 운동협의회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니까 문서로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시나 또 간증 네. 또 여러 가지 또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책들을 발간해서 지금 교회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민군은 프랑스에서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몇 년째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계신가요? 전 지금 이제 10년 차 된 것 같아요. 10년 차. 네. 제가 이제 14살 때 이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국립음악원에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먼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음악원 교수님께서 먼저 연락이 오셔서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연락이 온 수단이 이제 메일로 왔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연주했던 그리고 그런 유튜브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클래식 연주하는 거나 그리고 제가 연주하는 것들 이렇게 올리셔서 그거를 이제 접하고 그리고 또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스타킹에 나왔을 때 나왔던 영상을 보고 네. 또 연락이 오셔서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1년 동안 이제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그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프랑스 언어 이제 공부하면서 자격증 얻고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허민군을 스타킹에서 만나고 그 강력한 이미지를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모든 악기가 그렇겠지만 특히 자료나 정보 면에서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독학으로 배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독학을 했는지요? 독학했던 과정은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그래도 도레미파솔라시도나 이제 운지법은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서 네. 이제 저희 동네 학원에서 이제 그 정도는 배우고 또 저희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 추진력이 워낙 좋으셔서 유튜브나 이제 유튜브에서 유명 교수의 연주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상 보면서 이제 독학을 했던 것 같아요. 독학을 한 거는. 보통 하루 연습 시간은 어느 정도였어요? 이제 그리고 한창 준비하고 제가 이제 또 색소폰을 지금도 열심히 연습할 때는 항상 10시간씩 연습을 한 것 같아요. 하루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학생이니까 학교 갔다 와서 그 이후는 이제 정말 연습하는 시간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보통 악기를 할 때요. 네. 시행착오들을 좀 겪잖아요. 네네. 어떤 분은 바이올린 했다가 첼로로 갔다가 비올라로 가기도 하고. 네. 근데 색소폰을 처음에 딱 이렇게 만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악기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로 색소폰을 처음에 접하게 됐습니까? 색소폰을 이제 처음에 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 아버지께서 지금은 이제 인천에 올라와서 이제 목회를 하시지만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네. 저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그동안 봉사활동인데 그게 이제 전도처럼 하는 이제 봉사활동을 이제 요양원에서 이게 하셨는데 이게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위주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색소폰이란 악기를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추천하셔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서 이제 반주를 해야 돼서 드럼을 원래는 연주를 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한 악기가 이제 색소폰이에요. 아빠 목회를 돕기 위해 또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색소폰을 연주하기를 이제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악기 중에서 그 색소폰을 이렇게 권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말투에서 다들 느끼시겠지만 제가 네. 고향말이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네. 사투리가 심하죠. 구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이제 목회지가 이제 네. 전라남도 영암군 네. 삼오면이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였어요. 신자 7명. 예, 그렇죠. 어떻게 아셨네요. 그래서 보니까 뭐 나이가 대부분 70이 넘으셨고 또 그분들에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르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그 제일 구수하고 또 제일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악기를 선택한 게 색소폰이었어요. 절절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이 악기를 해야겠다라는 목적은 아니고 그분들을 생각해서. 그분들의 요구에 맞는 수준. 그래서 가장 이제 맛깔나게 부를 수 있는 악기가 뭘까를 생각한 거죠. 역시 복음이 먼저였습니다. 그 10시간씩 연습한다는 게 허민군. 네네. 참 이게 독한 마음 먹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네. 그게 쉽지 않고 또 유학을 가서 공부를 14살에 간다는 것도, 저도 중학생 때 서울로 유학으로 와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아는데,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유학 생활 동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혼자 간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첫 번째로 모든 이제 유학하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언어가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무리 제가 1년 동안 언어를 이제 준비해서 자격증을 얻고 그 다시 프랑스에 가도 그 나라에서 하는 그 말과, 그분들은 이제 뭐 제가 불어를 못한다 해서 뭐 배려해줘서 늦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도 빠르고 제가 들어보지 못한 단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정말 이제 그 습득해가는 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사람들과 이제 친해지는 데 있어서, 원래 언어라는 게 이제 일단 친해져야지 많이 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질 못했던 게 아무래도 그 언어적으로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처음 뭐 시작했을 때는 언어가 참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문화가, 제가 조금 내성적이었던 게 거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저를 조금 어렵게 했는데, 왜냐하면 문화가 아무래도 거기는 뭐 학교 문화만 봐도 수업을 들어도 발표하는 문화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 모두가 정말 잘 어울리면서 그렇게 즐기는 문화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가다 보니까 언어도 안 되고 제가 또 성격도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 이제 학교 문화에서는 좀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톨레랑스라고 해서 광장 문화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네. 근데 참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로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문화가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로 내향적인 허민군이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4살 천재 색소포니스트, 스타킹,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 하루에 10시간씩 그 연주를 하고 공부를 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슬럼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슬럼프는 전 솔직히 생각하기에 누구나 오는 것 같고, 그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극복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뭐 슬럼프라면 슬럼프가 왔었지만 제가 목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 힘들어도 그냥 꾸준히 해서 그렇게 슬럼프로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목사님, 그 자제분들을, 목회자들이 뭐 체육이나 음악으로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큰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제한들이 있었는데 개척교회 목사로서 못 밀어줘서요. 지금도 어떻게든지 믿음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들을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참 많으셨을 텐데요.
우선은 제가 우리 아들이 유학을 갈 때 개척교회였어요. 네. 교회 규모도 굉장히 적었고 제가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돈으로 보낼 수 있는 입장은 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학을 이제 하게 되는 것도 이제 아들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어학을 준비할 때 저는 1년 동안 이제 계속 작정 기도를 했었죠. 네. 그래서 실은 유학비를 마련을 못했어요. 유학비를 네. 마련을 해서 간 건 아니었어요. 유학비를 마련을 하지 상태는 아니었고 우선은 이제 제가 첫 출발이 비행기 티켓 값과 거기서 한 두세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금액을 이제 준비를 이제 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두세 달 이후에 한 달 더 유학 연장시켜 주시면 하고 또 한 달 연장시켜 주면 하고 이런 이제 각오로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몇 년을 보내겠다라는 큰 그림은 그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가지고 있는 형편 안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가장 이제 큰 이제 오해가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스타킹이 한 6번 정도 나갔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 실은 아들한테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유학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것도 나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유학을 보냈고 만약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나나 우리 집사람이 같이 유학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네. 실은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아서 14살의 애를 혼자 보낼 때는 정말 많이 울었죠. 왜 그러냐면 그 공항에서 보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 혼자서 그렇죠. 살아야 예, 되는데 예. 이게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아들이 이제 슬럼프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저와 우리 아들한테는 더 절절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둘이 같이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둘이서 매일 이제 그 지금으로 보면 페이스톡이죠. 그때는 스카이프라는 영상 네, 프로그램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었죠. 저는 이제 여기서 오후 1시나 2시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아들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한 달 한 달 이겨가보자. 그러면서 실은 계속해서 꾸준히 한국을 와서 연주 활동을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다시 유학 생활을 하는 쉽게 말하면 혼자 직접 벌어서 하는 생활을 했어요. 네. 목사님 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당당하시고 장군 스타일의 목사님의 감정이 흔들리신 게 보이는데 세상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식을 보면 늘 미안한 마음, 또 목회자들은 특별히 예. 자식을 보면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허민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 세계가 그 어린 나이에 그 고통과 슬픔을 담아내는 디테일들이 연주에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광야 생활과 가난이 주는 목회자의 아들로서의 선택적 복음을 위한 교회를 향한 헌신과 그로 인한 선택적 가난이 오히려 큰 에너지요 능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허웅 목사님 허민 색소포니스트와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열정으로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잠시 찬양 한 곡 나누고 허웅 목사님 허민 색소포니스트 두 분과의 만남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간증 프로그램 하나님의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평 영락교회 허웅 목사님,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 허민 두 부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온맘 다해 정말 그 색소폰의 연주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해 준비했던 연주들이 절절히 느껴지는데요. 힘든 부분 왜 없었겠어요? 근데 세계 정상의 교수들께 음악 수업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음껏 음악 공부를 하는 유학 생활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네. 계속 유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유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이제 기회를 진짜 얻은 게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그 유학을 하는 동안 그 프랑스라는 정말 큰 음악적으로 그 네. 색소폰으로 정말 많이 유서가 깊은 나라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친구들 학생들 만나면서 음악적으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많은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도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뭔가 1%, 2% 세계적인 교수님들에게 사사를 받을 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에요? 다른 점이요? 네. 어, 세계적인 교수님한테 이럴 때 다른 점이라 이게 참 어떤 선생님들이든 다 좋은 네.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냥 제가 이제 배웠던 이제 선생님들한테 얻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네. 정말 학생을 가르칠 때 대부분 진심이었고 그리고 또 같이 연주해주고 그리고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무언가를 보여줄 때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연주해서 보여준다든지 네네. 그리고 가르쳐주는 게 정말 학생으로서 더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스트라스부르 제가 가봤거든요. 네. 그 가을, 정원, 단풍 그리고 허민군 그림이 쫙 그려지는데 가을에 프랑스에서 허민군의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금 PD님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현재 백석대 전문대학교 실천신학 박사과정 공부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공부는 어릴 때도 힘든데 지금 논문 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세계 3대 뭐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논문이라도 써라. 뭐 이런 건데 어떠세요? 아유, 저도 정말 논문 쓰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논문을 보통 쓰면 한 3번 정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방 겁나게 거시기 하죠. 그죠? 네, 첫 번째 검사는 이제 잘 통과했고 이제 2번 남았는데 아유,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도 공부를 이렇게 더 하게 된 이유가 네, 네. 아들과 함께 거의 한 10년 거의 15년 가까이를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제 사역들을 실현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이제 마음에서 원했던 게 실제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이 신앙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네. 그런 인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공부도 하고 또 그런 분야에서 좀 더 제 자신에 대한 모습을 그려가려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논문 자체가 미래 세대 쪽 논문 관련인가요? 자체는 미래 세대가 아니고 제가 이제 논문 자체는 이제 찰스 스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 찰스 설교. 스펄전이 예 그렇죠. 설교 영국에 같은가요? 예. 그때 굉장히 영국 사회가 그 어려웠었을 때 네, 네. 신앙으로 또 수많은 또 선교와 봉사로 또 영국 사회를 굉장히 부흥의 불길로 이끌었거든요. 네. 그 중에 많이 사역을 했던 것이 고아원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끊임없는 헌신이었어요. 예. 그런 면들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허민군 연주도 연주지만 또 설교학 공부하시는 허웅 목사님의 설교도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사역, 또 전도, 활동, 공연까지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목사님 어떠세요? 우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많은 예술적 사역인들이라든지 또 많은 또 여러 또 행사들이 지금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 동일한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이런 상황이 또 왔을 경우나 네. 또 그렇지 않고 이 상황이 이제 마무리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또 활동력 있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그 부분들을 지금 솔직히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고 있습니다. 허민 군은 어떠세요? 지금 많은 연주 활동들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연주 활동을 하면서도 배우고 느끼고 늘고 공감하고 하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이 지금 많이 막혔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여름방학에 보통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한국에 돌아왔을 때 보통 이제 공연이나 이제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이제 집회를 다니곤 했는데 네네.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진짜 올해까지 정말 방학 때 나와도 정말 공연이 많이 없고 그리고 진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게 많이 힘들어서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따로 프랑스에서 이제 공연 외에 또 음악 만드는 이제 프로듀싱 같은 거를 많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또 힘든 점도 있지만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새로운 거를 이제 또 도전할 수 있는 또 길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레 또 미래를 향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뵙고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까지 부평 영락교회 허웅 목사님과 세계적인 연주자 허민 색소포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민 군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작의 프로듀서 김성현 진행의 일산 로고스교회 안성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무하는